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KBC 미래포럼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KBC 아나운서 임하늘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은 KBC 미래포럼은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산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린 에너지 스마트 산단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올해는 수소 허브와 그린 산단을 주제로 비전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대책 방안을 강구해 탄소 중립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 노력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제2회 KBC 미래포럼 조직위원회 분들이신데요. 이번 주제에 맞춰서 에너지 수소 전문가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회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C 정서진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KBC 미래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용록 전남지사님, 그리고 정기명 여수시장님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주규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당위원장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위원장님,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C 미래포럼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등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의 재창조를 주제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방안을 모색하고 그 허브로서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의 역할과 비전을 고민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리더와 연구자 양성의 메카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수소는 탄소 배출 없이 순수한 수증기와 에너지만을 내보냄으로써 미래 청정 에너지, 즉 탄소 중립 사회로의 진입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2017년 세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수소위원회에서 수소 경제는 오는 2050년까지 연간 2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3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소 경제가 미래 사회의 중심 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KBC 미래포럼에서는 국내 수소경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곳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을 수소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 기업인 여러분,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수천만 명이 기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등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1도나 높아졌고 상승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수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KBC 미래포럼이 수소에너지의 중요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수 광양 국가산단이 수소허브로서 탄소 중립과 그린에너지 스마트 선단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미래포럼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국내의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탈탄소가 생존의 필수 활동이 되면서 이제 탄소 절감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됐는데요. 특히 전남 전체 생산 및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이 여수 광양 국가산단은 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수소를 통한 탄소 중립을 이뤄냈으면 합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호남의 대표 언론 광주방송 KBS가 주최한 탄소 중립시대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재창조 미래포럼 개최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서진 KBC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KBC 미래포럼은 기후변화 시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고심해 왔습니다. 우리는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을 엔진으로 삼아 경제 성장의 가도를 그동안 달려왔고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그러나 탄소 배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탄소 중립 모델로 전환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여수 광양 산단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화학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여수 광양 산단의 탄소 중립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수소 허브와 그린 산단입니다. 수소는 탈탄소 청정 에너지입니다. 2025년 세계 수소 생산 규모가 무려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수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동원해서 수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1위인 중국도 국가가 앞장서서 그린 수소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P2G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그린 수소 집중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일찌감치 수소 생태계 조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소 승용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수소 산업 자체의 기술 경쟁력은 아직 취약합니다. 선도국가 대비 적어도 5년에서 7년 뒤처져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조업 메카인 여수 광양 국가산단을 수소 허브 기지로 육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은 수소 산업 성장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광양시는 2050 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수소경제 전환을 선언하고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 수소를 수소 충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소, 광양항에 공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수소환원 제철 등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기업들과 함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고 여수 묘도에 분리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 광양항을 수소 물류 거점으로 수소 수요가 많은 광양만권을 수소 거점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현된다면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모두 한몸이 되어서 뛰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겁니다. 오늘 여수 광양 국가산단을 그린에너지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고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가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도 힘껏 돕겠습니다. KBC 미래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세계적인 미양도시 여수에서 KBC 미래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KBC 정서진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시면서 지난 12일에는 저희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KBC 축하 쇼를 개최해 줬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7일간의 전국체전 열전이 성공리에 어제 폐막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남 발전에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남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디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위원회 이정은 부위원장님, 정기명 여수시장님, 그리고 전라남도 도의원님,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하진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강주시당 주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윤여준 총장님을 비롯해서 내 기빈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석탄을 대체하는 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이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 대전환의 본격적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이 수소 경제가 2050년에는 12조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는 수소 산업 육성의 최적지다. 부생 수소 생산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2위의 부생 수소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부생 수소 생산을 위해서 여수 석유 화학 산업 또 광양 철강 산업과 연계한 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우리 전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예를 들면은 여수 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은 이미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국가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계적인 수소 기업 독일의 세계적인 수소 기업 린데 그룹과는 협약을 맺고 앞으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는 14기가와트에 이르는 해상풍력의 최대의 여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해상풍력에서는 잉여 에너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린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 수소 섬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여수 광양 이 산업 기업들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수 광양 국가산단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전라남도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우리 전라남도 탄소 배출량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저탄소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국가산단이 한 1조 3천억 좀 넘고 광양 순천 쪽이 6,800억 정도 돼서 2조 원의 이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30%는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산단인데 30% 지방비 부담, 6천억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돼서 너무 부담이 가중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이 탄소 중립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2차 전지 미래 육성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수 광양 순천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회 발전 특구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전라남도가 2050 탄소 중립을 더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2028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이 글로벌 수소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C 광주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수소 허브 그린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역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소 시대입니다. 이제 수소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최대 산단인 여수 그리고 광양 산단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의 허브 또 선도 지역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주 방송에서 이러한
수소를 주제로 한 좋은 토론의 난장을 터 주셨습니다. 광주방송이 그동안에 이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으로 전환시키고 변환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시리즈로 늘 이렇게 귀한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수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차가 바로 우리 여수, 광양 이쪽의 산업단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수, 광양 산단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이다라는 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대책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알리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는 어떤 제품도 수출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광양 이쪽에 산다는 1년에 매출액이 100조, 우리나라 제조업의 10%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 여수 광양항의 수소 선도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전남의 지방 과제 중에 하나로 묘도에 에코 에너지 밸리를 만들 것을 약속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광양항을 스마트 항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 내용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 있는 여수, 광양 이쪽 산단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소 배관망 파이프렉을 설치하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예타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하게 선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항만 구축과 그리고 각종 탱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소 관련한 많은 기술 개발과 그리고 충전소를 포함한 많은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깊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여수, 광양 항만이 청정, 그린 공단이 산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유난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시대 그리고 정부에서도 함께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광양 그리고 여수 산단의 그린 산단화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윤희준 켄텍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윤희준입니다. 그린에너지 스마트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선도 산단 도약을 위한
KBC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함께 손을 잡아서 개최하는 2023 KBC 미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강기명 여수시장님, 주규환 광주시당 위원장님,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서진 KBC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 다배출 사업이 밀집된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필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친환경 산단으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과 해상 풍력 발전의 최적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분야의 기술 개발, 기업 성장 등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수소도시 사업이 포함된 광양만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및 여수 광양 수소 특화 단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 계획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KBC 미래 포럼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전라남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정착을 통한 여수 광양의 탄소 중립 선도 산단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전략을 점검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이번 공동 포럼을 개최하며 여수 광양의 그린 에너지, 스마트 산단 조성 지원을 위한 수소 에너지 등 5개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전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KBC 미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보통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을 꼭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윤희준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수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산단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수소연료 전지기구 IPHE의 닥터 레베카 마세룰 의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아쉽게도 일정상 오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의장님께서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Program Director, Conference Organizing Team led by Professor Jang-hee Han from the Kintec Institute of Hydrogen and Energy, conference speakers,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indeed an honor to join you today at the KBC Future Forum.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invitation to join you at today's session. Hydrogen as an energy source, it can be deployed across a wide range of uses, from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fuel to industrial manufacturing and heating of buildings. Critically using it as a fuel generates no harmful emissions, and the clean technologies to scale its production are available today. Underscoring this potential, the IEA predicts that hydrogen could account for 10% of global energy consumption by 2050. A few years ago, the IEA released a framework document which talked to the key 5 things that a country needs to do in order to jumpstart its hydrogen economy. The first part of the framework is establishing targets and a long-term policy goal or signal to create a vision for the role of hydrogen in your economy. The second is to provide policies to support demand creation for low emissions hydrogen to make sure that it can be a key lever to stimulate its adoption as a clean energy vector. The third framework condition is policies to mitigate investment risk in projects across hydrogen value chains. The fourth one is promoting R&D, innovation, strategic demonstration projects, and knowledge sharing to ensure that you hav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drive down cost, as well as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hydrogen technologies. And the fifth component of the framework is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to assure practices to mitigate barriers, facilitate trade, and boost investor confidence in the hydrogen market. You know, Korea is one nation that has embarked upon an ambitious plan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projects in your republic. You know, your nation plans to source a third of its energy from hydrogen by 2050, making this gas the single largest source of energy nationally. During the 2021 financial year, South Korea spent close to $702 million, and there's a further $2.3 billion committed to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hydrogen-powered fuel cell vehicle market by the end of 2022. And also, your private secto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investment into this budding industry last year, where 5 South Korean conglomerates jointly announced plans to invest over $38 billion in the hydrogen economy by 2030. And this is set to continue just not in terms of financing, but through the provision of critical know-how and technical guida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its part, has launched plans to rapidly develop the nation's hydrogen capabilities. Its hydrogen economy roadmap for Korea aims to grow domestic annual consumption from its 130 tons in 2018 to almost 5.3 million tons by 2040. Alongsid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large-scale stationary fuel cells for power generation, the roadmap aspires to have almost 3 million fuel cell electric vehicles on the nation's roads by the same date, together with 1,200 new hydrogen refueling stations, up from 310 today. Equally significant is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Law of 2020, which provides the industry with an overarching legal framework that outlines the requirements and expectations in areas including subsidies, loans, tax exemptions, and health and safety matters. If you look at what I've presented to date, it seems lik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 terms of the IEA framework, has put in place targets which are clear to industry and public sector. They've created regulatory frameworks to assist industry to ensure that they can bring technologies to market safely, but also they've done a really critical piece, which is creating a domestic demand for hydrogen in society to ensure that we hav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moving towards a hydrogen economy. Now, in terms of the work that you're doing for research and innovation, because we know that the cost of technologies is still not at parity with fossil-based technologies, you've put in place a fund of $370 million for Korea Hydrogen Business Summit members and other investors in terms of a hydrogen fund. And this will go a long way to improving innovation in the country. So now moving to the local context. So I've given you an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globally. So globally, hydrogen economy is growing,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Korean government is playing its role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But now let's looking at how do we go local so that we can turn our plans to a reality? And really today's summit is really important. So in the local context, how do we go from plans to reality? And this is through local efforts. So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Korean government on your efforts to establish hydrogen hubs in Yeosu, as well as in Gyeonggi-ang. Together, these two regions represent critical areas for fostering sustainable and green technologies, making them ideal areas for kickstarting the hydrogen economy in Korea. Over the next few days, as you discuss how the national Korean strategy will be downscaled to these two areas of the country, I'd like to wish you well in your deliberations. I hope that the conversations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s to be further established, but also understanding that partnerships internationally are there for you. So the IPHE,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of which Korea is one of our key members, is here available to you as you try to move towards your future. Thank you so much. 네, IPH 레베카 마세로 의장님의 기조 연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 산업부 차관직을 역임하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문재도 회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문재도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여수 광양 국가산단 재창조를 위한 수소 허브와 글린 산단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논의될 국가산단의 탄소 중립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 및 수소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이슈이며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인 H2코리아의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소 정책을 결정하는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21개국 수소협회가 모여서 창립한 세계수소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소경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20년 수소법, 2021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당위성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현 정부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축한 수소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해서 청정 수소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2030년 수소 상용차 3만 대 운행과 함께 액화수소 충전소 7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2036년이 되면 청정수소의 발전 비중을 우리나라가 쓰는 전체 발전량의 7.1%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수소 전문기업 600개를 육성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기술 국산화 등 수소 분야 초격차 기술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수소 정책 추진에 힘입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와 수소 충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소 승용차는 현재 3만 대 이상이 보급되었고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상용차가 400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소버스와 트럭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 파트너십 형태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200기 넘게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900메가와트 이상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소도시, 수소생산 클러스터, R&D 특화도시 등 수소산업 관련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차, SK, 한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2030년까지 50조 상당의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발전, 산업단지, 항만 등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소의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용량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기존 배관망 구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거점별 수소 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산단 내에서는 이미 수소의 유통이 수소 배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수요가 늘어난다면 단지 내를 벗어나서 현재 활용되던 수소가 외부로 유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 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 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 톤급의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여 수소 혼소 발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 분야를 살펴보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수소 충전소를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 충전소의 운영 경제성과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 전기차 충전을 함께하는 융복합 형태의 수소 충전소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입지에 대한 규제 합리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 충전소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민간에서는 특수 목적 법인을 출범시켜서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소 충전소는 기체 방식의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량 수송이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액화 수소 충전소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이 되면 울산과 인천 지역에서 액화 수소의 상용화가 최초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의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수소 생산 기지의 구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소 수요를 감안해서 소규모부터 중대규모로 형태에 따라서 추출 수소, 탄소 포집형 수소, 수조원을 연계하는 생산 기지가 정부 주도로 구축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는 액화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설비가 금년 말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존의 생산 설비 구축 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인근 수소 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으로 소규모의 생산 기지가 준공이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액화하여 조선업계나 식료품 업계에 공급하는 등 탄소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차와 충청북도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이 수소로 수소 자동차에 충전하는 자원 순환형 청정 수소 생태계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대한민국 이산화탄소 발생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공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수소 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나 원료의 일부를 청정수소로 전환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의 그린 전환이 촉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광양만에 있는 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산단에 청정가스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기존 산업단지의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확실하게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정수소 강국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 활용 전 주기에 걸쳐서 수소 경제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린 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워서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그린, 블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수소 등 생산 방식도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수소를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정수소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소 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하고 거점별 인수기지, 배관 등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해서 수소 트램이나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해서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지금까지 우리 도로에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가 도로를 달렸지만은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종전의 기계 산업에서 화학, 전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생태계를 그린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것이고 전호박 사업의 제도약의 기회로도 작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소 경제를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할 점도 물론 있습니다. 청정수소에 대한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 11월에 개최된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규모와 범위의 확장을 위한 스케일업으로 발전 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둘째는 빌트업 전략인데요. 인프라와 제도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체 운송 방식에서 액화 방식의 효율적인 대용량 유통 구조로 전환하고 청정수소 해외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와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서 대용량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레벨업 전략입니다. 수소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년부터 수소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입찰 시장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정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청정수소 교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4년 내년의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 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기회를 잡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H2코리아는 작년 5월부터 세계수소산업연합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전에 했던 IPHE가 정부 차원의 협력체라고 하면은 세계수소산업연합회는 민간 차원의 협력체입니다. 이 민간 차원의 협력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의 모습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모빌리티의 연료전지를 접목한 친환경 모델로의 전환, 액화수소 등 대규모 수소 생산 공급 시스템의 가동 준비, 번역별 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착수, 글로벌 수소산업 경제 협력 주도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소경제라는 새로운 여정에 많은 도전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지혜롭게 협력하여 수소경제 앞에 놓여있는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지금의 LNG나 LPG처럼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금일 논의되는 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행사 주관하신 KBC와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소 경제 및 산업 동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준비해 주신 문제도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행사의 주제와 의미를 담은 세레머니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레머니를 진행해 주실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염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 본부장님, 이철호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님, 최용국 기후위기대응 사단법인 1.5도시 포럼 회장님, 박진호 KBC 미래포럼 조직위원장님,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장종현 키스트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장님, 오익현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님, 김영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레머니는 제9호에 맞춰서 앞에 보이는 손바닥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9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수광양 국가산단이라고 선창하면 모든 분들께서는 재창조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9호와 함께 LED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발전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빈분들께서는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 KBC 미래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그린 에너지, 스마트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023 KBC 미래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